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이승헌입니다. 너무 요즘에 진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얼른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장사할 때도 광우병 때는 저는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광우병 때 사실 그때는 굉장히 그 사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광우병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때는 언론 피해를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 그런 해결을 해주죠. 왜냐면 국민의 그 이런 여론, 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또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한다고 그랬으면 빨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런 거는 관리 감독을 좀 정부에서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방사능 공포, 일본산 수산물 괜찮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승헌 택시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요,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벽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9734님입니다. 벽창화와 같은 국회는 토론 문화 키워서 하루빨리 여야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바른 정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따끔한 지적을 담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신수 선수 톱타자로서 아주 정말 진가를 또 이번에 보여줬나 보죠? 네, 메이저리그 신시내티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요. 예. 오늘 하루에만 이 홈런에 도루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경기는 오늘 열린 콜로라도와의 원정 경기였고요. 추신수가 5타수 3안타 2타점으로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1회에요. 이 시즌 17호 도루에 성공을 했고 3회 무사 1루에서는 이 콜로라도 선발 최두두 이 직구를 받아쳐서 오른쪽 담장 넘기는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게 시즌 18호 홈런이거든요. 네. 이로써 추신수가 올 시즌 18 홈런 그리고 17도루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 보통 호타 준적이라는 상징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 클럽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홈런 20개 한 시즌에 그리고 도루 20개를 달성하는 걸 이제 보통 20-20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 추신수가 홈런 2개, 도루 3개만 더 추가를 하면 20-20 달성을 하게 됩니다. 추신수가 과거에요. 2009년하고 2010년에 두 시즌 연속으로 20-20을 달성한 적이 있거든요. 네, 20-20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그 프로야구에서도 SK 최정 선수 혼자만 지금 달성을 했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달성한 선수가 많지 않은 기록입니다. 이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20-20 현재 달성을 한 선수가 2명밖에 없거든요. 예, 무엇보다 추신수 선수가 이 톱타자로서 20-20 가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희소 가치가 있어서요. 올 시즌 뒤에 이 FA 프리 에이전트 자격을 얻는 추신수가 올해 또 20-20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가끔 이치로 선수랑 추신수 선수 비교될 때가 있는데 이치로 선수는 이렇게 홈런을 많이 못 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이치로도 아주 좋은 선수지만 예, 추신수 선수 홈런 부분에서만큼은 추신수 선수 확실히 앞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이 소집됐죠? 네, 홍명보 지금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6월 말에 이제 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요. 홍 감독이 맡은 이후에 이 유럽파 선수들이 처음으로 이번 대표팀에 소집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이고요. 이 오늘 소집된 대표팀 선수들은 6일에 아이티 그리고 10일에는 크로아티아하고 평가전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집돼서 이 파주 NFC에 나타난 유럽파 선수들이 이 하나같이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바로 내년 브라질 월드컵이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표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비수 홍정호 선수가 바로 어제 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공식 입단 계약을 했는데도요. 어제 입단 계약 사인하자마자 바로 오늘 다시 한국으로 와서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바쁘네요. 예, 홍명보 감독이 사실은 이 홍정호 같은 경우는 새 팀에 적응을 하려면 이번 대표팀 소집에 굳이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정호 선수가 자진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 볼프스부르크의 구자철 선수도 오늘 내가 대표팀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정장 넥타이를 꽉 동여매고 왔다. 이런 소감을 네. 밝혔고요. 네. 또 독일 레버쿠젠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공격수 손흥민 선수도 대표팀에서는 FC 서울의 윤일록 선수와 왼쪽 날개 이 주전 경쟁을 벌이고요. 또 볼턴의 이청용 선수도 서울의 고요한 선수와 함께 오른쪽 날개를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오늘 인터뷰에서 선수들 경쟁도 좋지만 지나치게 과열되면 안 되고 이 부상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과열된 분위기를 네. 지키는 진화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예, 아름다운 경쟁이 계속 이어져서 대표팀의 전력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다음은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 이야기 좀 들어보죠.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이 참 잘하는데 식중독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가 보죠. LPGA 투어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우리 선수들이 탑 10에 한 명도 못 들어갔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끝난 대회인데요. 이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우승자는 이 최종 20언더파 기록한 노르웨이의 수잔 페테르센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 중에는요, 이 신지혜, 최나연, 유선영 이 세 명이 11언더파로 공동 15위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 한국 그리고 또 한국계 선수들까지 총 23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사실 이 대회가 좀 묘한 징크스가 있는 게 최근 3년 동안 한국 선수 중에서 계속 이 대회에서 준우승만 하는 좀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번에는 좀 우승자를 내서 징크스를 좀 깨자 하는 그 대회였는데 네. 하필이면 이 톱10에 한 명도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LPGA 투어 대회 중에서요. 한국 선수가 톱10에 한 명도 못 들어간 게 3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아무래도 세계 랭킹 1위 박인비 선수가 이 대회 직전에 식중독을 일으키면서 불참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 선수들은 일단 올 시즌에 그 2009년에 세웠던 한국 선수 최다 승인 12승 합작하는 거를 넘어서는 게 이제 그 도전 과제거든요. 앞으로 대회 8개가 남아 있어서 이 기록도 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비 선수의 식중독이 전체 한국 선수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처럼 돼 있네요.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 선수들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그래요? 정도로 굉장히 좀 무게중심이 무거운 선수로 박인비 선수가 성장을 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정릉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만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그 전후로는 월곡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 시속 1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요. 반대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부터 홍지문 터널 지나는데 차간거리 좁힙니다. 이어지는 북부가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중앙분기점부터 하월고까지,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각각 구간 정체를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 전시관과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용비교부터 월릉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하는데 옆으로 가는 동일로도 영동교 사거리부터 화양 사거리까지 외곽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길게 받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남부 구간이죠. 분당 수서로는 도심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옆으로 가는 언주로 현재 내곡나들목 부근 소통 상황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후로 도산공원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만 신호 대기 시간 길게 받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는 남산 1호터널 중간 지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녹사평대로도 중앙경인단 부근 일대로만 서행이 되고 있는데 동호로의 소통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이어지는 동호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폭주하고 있죠. 그래서 눈꽃을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한 분이 택배 배송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늘어나는 물량 때문에 식사할 시간조차 없다고 하는데 대체 하루 평균 물량이 어느 정도이길래 식사하실 시간조차 없이 바쁜 건지 광화문 우체국의 이규영 집회실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명절이 2주 뒤 정도면 바로 우리 한가위 아니겠습니까? 네. 예. 평소보다 물량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한 14%에서 한 15% 정도 사이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14에서 15% 정도. 예. 네. 교통체증도 심하죠? 예, 뭐 저희는 근데 일단은 이륜차를 갖고 운행을 하니까 서울도 시내 복판에서 이렇게 그 집배원분들이 배송을 해갖고요. 예. 좀 이제 교통체증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혼잡스럽기도 하죠. 네. 운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지금같이 근데 소통기간이 다가오면은 한 14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4시간 정도요. 평소에는 몇 시간 정도죠, 그러면? 평소에는 이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인데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추석 소통기간 동안 그런 때에는 좀 물량이 이렇게 폭주하는 기간이고 해서 네.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근도 합니까? 명절 기간에는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6시 퇴근을 못하면 뭐 한 9시, 10시까지도 이렇게 뭐 바쁜 와중에 계속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추석 명절 선물 참 산타크로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 갖다 주면요. 주고받는 정이 있으니까. 네. 오늘 배달하신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은 한 8,000통 정도 됩니다. 8,000. 아직 근데 초입이라요. 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나 돼야 이제 폭주기로 접어들고 해갖고. 오늘 8,000톤이라는 것이 광화문 우체국 기준입니까? 그렇죠. 광화문 우체국 기준. 네. 이렇게 바쁘면은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좀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조금 식사는 그래도 일하는 건데 어차피 먹고서 일을 해야 되니까 기운을 그렇죠. 내서. 그렇죠. 네. 다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예. 아무래도 식사 못 하시면 기운 없으셔서 힘드시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자, 이게 명절 때마다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직접 배달해야 되는 것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직접 배달하는 거요? 네네.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그 고객님한테 찾아뵙고 예. 직접 배달하는 그 물품이 많죠. 네. 배송을 위해서 우체국 내에서 이렇게 특별 배송 대책 이런 것들 준비돼 있죠? 예. 그런 건데 저희가 뭐 전국 9개 지방 우정청하고 또 이제 총괄 우체국 뭐 집중국 등 한 270개 관서에서 항상 그 추석이라든가 뭐 설 소통 이럴 때 특별 소통 대책반을 마련을 해갖고요. 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완전 소통을 위해서. 네. 주로 어떤 선물이 많습니까? 택배 품목에는요? 근데 뭐 계절 따라 이제 설하고 추석하고 틀린데 지금 추석 때 같은 데는 뭐 이제 과일, 특히 이제 사과, 배 등인데 과일하고 또 건어물이라든가 제수용품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배달하는 데 있어서. 네. 해산물도 있고요. 그렇죠. 네. 해산물 또는 고기 이런 것들을 배달할 때 집주인이 안 계실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 혹시 둘 것도 마땅치 않고 녹을 수도 있고 또 혹시 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곤란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그 배달을 못하는 어떠한 이제 보관 장소가 있으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가 뭐 집들 다 비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럴 때는 냉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가져와서 그 우체국에 뭐 이렇게 보관을 냉장고 다 준비가 어느 우체국이나 다 돼 있어갖고 시설이 보관을 해놨다가 또 그 다음날 또 그 전화를 드려서
그 시간 약속을 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직접 그런 거는 이렇게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네. 제대로 전달을 못 하시면은 허탈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많은 물건 이렇게 배송하면서 또 배달이 안 되면 또 그 다음날 또 그게 또 배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잠깐만 예. 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죠. 네. 이게 아무래도 물건이 착착착 이렇게 순조롭게 배달이 잘 돼야 일도 좀 홀가분해지실 텐데 물건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을 때 남기시는 말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잘 이게 잘 돼 있어서요. 예. 그 배달 전에 이제 고객분들한테 뭐 오늘 고객님 뭐 택배 우편물이 뭐 배달될 예정입니다는 SMS 문자라는 그런 게 또 이렇게 발송이 돼서요. 네. 본인들 그 받으시는 고객분들이 집을 비우신다거나 그러면 미리 또 그 담당 그 집배원들한테 연락을 줘서 예. 또 어떻게 좀 배송을 해주십시오, 여기다 맡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상으로는 잘 돼 있어 그 배달은 용이하게 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도 혹시 배달하는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은 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그런 거는 그냥 간혹가다 있는데요. 뭐 거의 많은 거는 아니겠는데 뭐 한두 건이 있을까 말까 한데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세부 법칙에 따른 손해배상 처리 절차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국에서 손해배상 처리에 이제 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이렇게 배달하시면서 예. 좀 황당했던 건가라 또 그런 또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도 있었나요? 예, 근데 그런 거 제가 이제 우체국 들어와서 이제 지금 한 23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예.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때는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을 때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서울에도 이제 뭐 3번지라고 해서 네. 그 번지 하나에 예. 한 뭐 40-50가구, 50가구 이렇게 그 거주하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갖고 뭐 이름만 보고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새벽부터 이제 가갖고 다 일일이 그 가가오 집집마다 그 세대주 이름을 다 적다 보니까 네. 이거 뭐 집변인지 무슨 저기 어디서 조사를 나왔는지 막 이렇게 그 주민들이 의심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래 편지 배달을 잘 해드리려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네. 그때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제 거기를 나가는데 막 나가면 음료수라든가 덥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친아들처럼 뭐 동생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해줬을 때 좀 이렇게 뿌듯한 이렇게 그런 마음 막 가졌죠. 그렇겠네요. 혹시 고객들과 이렇게 마찰을 있거나 또 싸우시거나 또 뭐 그런 적도 있나요? 뭐 그런 적도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근데 저희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뭐 고객이 화난다 그래서 거기가 또 맞대응을 할 수도 없고 네. 신분이 또 어떻게 또 공무원 신분이다 보고 하다 보니까 예. 될 수 있으면 고객 입장에 서서 네.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예. 그래야지만 또 아무 그냥 일 없이 그분도 화를 냈다가도 이렇게 내내만 이렇게 또 답을 해주고 어떠한 그 이해를 해주다 보면 예. 또 고객분들이 외래 또 자기네가 또 미안한 그 감정을 갖고 이래서 네. 좀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저기를 하죠. 네. 자, 스스로 이렇게 고객과의 마찰을 지혜롭게 넘기는 비법은 어떤 건가요? 예, 그런데 고객 말씀을 최대한 이렇게 많이 들어주고 예. 어떤 거기에 이제 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그분들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의 저기는 이렇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많다 보면은 좀 대우를 더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상사한테 이런 것들 좀 처우 개선해달라 이런 생각도 있지 않나요? 모든 예. 게 뭐 다 그렇죠. 뭐 어디 회사든 모든 사람이 예. 다 자기 직업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 나쁜 편이 아니라는 거 제 자신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제 직업에 대한 어떤 만족감은 갖고 있습니다. 예. 추석 선물 택배 보내실 분들 또 택배 받으신 분들에게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당부드리고 싶다면은 그 고객분들한테 추석인데 며칠인데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추석인데 앞으로 이제 우편물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라든가 육류 등의 상품은 그 아이스팩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시고 예. 또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완충제를 이렇게 충분히 넣어 포장을 하신 다음에 경고히 해갖고 어떤 보내실 접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받는 사람의 주소, 우편 번호,
뭐 전화번호를 이렇게 정확히 기재하셔야 예. 택배를 이렇게 신속히 저희 뭐 집배원이나 이렇게 배달을 할 수 있고 네. 또 기성과 연휴를 있는데 집가 사무실이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저 신선식품 같은 뭐 냉장, 냉동 뭐 이런 식품은 네. 평소보다 한 3, 4일이든 2, 3일이든 이렇게 좀 앞당겨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보내셔야 예. 그걸 이렇게 정상적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번지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전화번호 같은 것도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물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꼭 받으셔야 되고 어떤 또 저희 집배원들도 힘들지만 그날 꼭 전달을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요. 전화번호라든가 이제 주소 같은 거는 좀 명확히 이렇게 해주셔갖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밤늦게까지 택배 물류 배송에 애쓰고 계신 전국의 동료 집배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힘내라 이런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죠. 예. 안전운전 하시고 소통기간 아무 사고 없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화문 우체국의 이기영 집배실장이었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뉴스 살펴보죠.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게 물어봐. 붙잡 의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에 나섰나 보죠? 네,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일부터 17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 안정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과 채소, 생선 등 3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들어갑니다. 31개 중점 관리 품목은 사과와 배, 밤, 대추, 쇠고기, 조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 6개 품목, 쌀, 밀가루, 두부 등 생필품 10개 품목입니다. 안행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합동점검과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부당요금 징수와 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도 들어보죠. 828 전월세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약 8조 원을 정부가 투입하기로 했나 보죠? 네, 전월세 대책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세입자에게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그런 대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서 약 4조 5천억 원 가량을 지원을 해서 52,600여 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근로자와 서민주택 구입자 등 예산 2조 원 중에서 4천억 원 가량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총 12만 가구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기금 운영 계획을 서둘러 변경해서 이르면 이달 9일부터 인하된 금리와 대출 조건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대구에서 열차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의 환불 요청이 많은데 그 액수가 수십억 원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총 7만 1,500여 명의 열차 이용객이 대구역 사고에 따른 연착으로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코레일의 환불 규정상 KTX는 20분 지연될 경우에 운임과 요금의 25%를, 40분이 지연되면 50%를, 60분 이상 초과 지연될 경우에는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에게는 1년 이내 승차권 요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지연된 경우는 총 133회였으며 예정된 기차가 출발하지 않은 경우는 43회, 출발했다가 되돌아온 경우는 95회로 집계돼서 전체 환불 금액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서 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코너 마련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화두였죠. 경제적 불평등, 경제 민주화. 또 올 상반기에도 불공평한 사법정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계급 갈등, 빈부격차,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한 코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계급 갈등을 다룬 대중문화에 대해서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갈등이라는 코드가 이게 항상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시선을 끌긴 하는데 실제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최근에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제 계급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세기말이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망했다 혹은 망하기 직전이야 이런 걸 전제로 놓고 예. 거기 안에서 계급 갈등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엘리시움 같은 작품 지금 현재 그 영화 그 개봉을 해가지고 예. 좋은 그 반응을 얻고 있는 그 작품도 꼽을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설국열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설국열차는 그야말로 온갖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미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재관람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기 같은 그 영화도 역시 굉장히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여기 안에도 여실히 계급 갈등이라든가 또 정치와 그다음에 그 서민들과의 그 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또 한 상징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또 순진하게 그 순수하게 이 그 불만들을 토로하는 사회를 향해 토로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더 테러 라이브라든가 숨바꼭질이라든가 이런 작품도 다 역시 이 계급 갈등 속에서의 개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갈등의 코드가 많은 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어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영화들이 다 인기를 끌고 있고 숨바꼭질은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500만을 넘었어요. 아, 그래요, 벌써? 예, 그런 네.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이런 그 컨텐츠들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숨바꼭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대표적인 거라 볼 수 있는데 영화를 보면은 이제 끝칸, 꼬리칸이라고 하나요? 예. 그 꼬리칸에서 있는 분들, 이제 가진 것 없는 분들이 아주 이 침대칸도 빽빽한.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반란이라고 그럴까요?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뭐 좀 거친 말로 투쟁이라고 할까요? 계속 한 칸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습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 박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하려면 낙점을 받아야지 일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기 말에 신자유주의 사회가 양산해내고 있는 산업 예비군이라고 인력 예비군이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비정규직에서 낙오가 돼버린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못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읽히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혁명을 일으켜서 계속 앞칸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인류의 발전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류가 사실은 처음에는 채집 경제에서 시작해서 계속적인 혁명들을 일으켜 나가면서 결국 맨 앞칸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듭해온 수많은 그런 혁명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 거듭되어 온 순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설국열차의 기본 모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읽어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계급 간의 갈등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설국열차를 보고 있는 엇갈린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설국열차를 보셨습니까? 봤어요. 예, 봤는데 어떠셨나요? 글쎄 저는 좀 평가 유보. 이 평가 유보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썩 재밌진 않았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 평가를 유보하시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불편하거나 실망했다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그런 상징들을 읽어내는 것들이 귀찮거나 혹은 여기 안에서 쏟아내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내가 영화를 즐기려고 왔는데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것도 강요되는 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양 대립적인 사고방식 계급이 있고 뭐 계급에서 어떤 반항을 하고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이런 구도가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설국열차 원작이 만화인가요? 네. 원래 프랑스 만화인데요. 프랑스 만화요. 네. 이 프랑스 만화를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실제로 준비가 되던 초기는 냉전의 질서가 있을 때 준비를 해서 실제로 완간이 된 거는 2000년에 들어와서 거의 완간이 됐으니까. 오랫동안 그랬나 보죠. 만화를. 그렇죠.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와 만화가가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만화가가 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화가가 다시 만들어서 그 이후 2편, 3편들을 이어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또 별세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 이제 완간을 갖다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설국열차보다도 만화 설국열차보다도 영화 설국열차는 훨씬 더 압축적이고 훨씬 더 세기말적이고 그리고 상징이 더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작자들이 보면 곰이 나타나요? 그렇죠. 백곰이 나오죠. 백곰이 뭐예요? 백곰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지만 일단은 순환하고 있는 열차에서 뛰쳐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거기 안에도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는 생명들은 밖에 나가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이 자본주의 질서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질서의 험한 이 자본주의 속에서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인가요? 네, 그렇죠. 그걸 먹고 살다가 이제 스시도 나중에 맛을 보게 되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양갱이냐 스시라고 하느냐는 권력을 쥐느냐 안 쥐느냐를 계속 이렇게 뒤바꾸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는 누군가를 죽이고서 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윌포드의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또 다른 윌포드가 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갖다 던지고 있어서 아예 거기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요즘 양갱이 좀 많이 팔린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양갱과 더불어서 설국열차를 즐기자는 상품까지 나와서요. 저도 양갱을 씹으면서 설국열차를 봤습니다. 자, 대개 이런 주제를 다루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골치 아프다 코드에 대해서 앞서 평론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너무 나한테 왜 이런 걸 강요하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큐 영화로 사실을 다룬 네. 메시지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상징 코드로 이어진 영화 이렇게 대중적으로 호응받은 것은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례적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은유지만 그런 예. 세상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SF 영화라든가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읽어내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은 대중들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상업 영화로 만들 수가 없었던 영역이죠. 네. 그런데 설국열차만 해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면들도 있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사회를 설국열차와 동일시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미국은 평생 시위도 잘 안 하고 그럴 나라인 것 같은데 아큐파이 월가 해가지고 그렇죠. 시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관심만 있으면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정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위크리스크 같은 데에서는 미국의 최고 외교 문서까지도 오픈시켜가지고 정보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떤 논리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움직여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겠어요? 왜 하냐면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고 그 보람 속에서 우리 자식들을 키워나가면서 또 나름대로의 여유를 가지면서 문화를 즐기고 할 수 있게만 된다면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고 팍팍하고 그리고 뭔가의 음모들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빼앗기고 살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혁명 전야와 같은 불만이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보는 굉장히 쉽게 체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 어려운 영화들을 더 쉽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위안을 얻게끔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도 그건 프랑스 대혁명 시대 때 얘기인데 그것이 아주 손쉽게 지금 현재 한국 상황과 전맥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동일화, 이 동일화의 힘들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결국 이게 개인 자신의 문제, 내 탓이오라기보다 좀 나를 둘러싼 환경. 그렇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 예. 이런 것에 많이 좀 포커스를 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감기 같은 작품도 보시면 감기는 실제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예. 아주 이상적으로 이상하게 변종이 돼서 사람을 통해서 접촉이 돼서 그렇죠. 옮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 이게 오는 데가 어디냐면 베트남에서부터 들어오는 밀항자들에서부터 예. 들어와요. 네.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문화적인 그런 사회가 됐다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그 다문화자들에 의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타자들을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게 퍼지는 곳이 분당이에요. 근데 그 분당은 사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해서 네.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자부심이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지없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산층인 분당의 주민들이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처럼 살처분되는 장면들을 목도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대다수의 서민들이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걸 통해서 같이 공포를 느끼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식의 메시지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스템의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확실하게 현실 정치권이나 현실의 대안 세력들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런 영화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도 역시 같이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린 주목해야 되는데요. 엘리시움이라든가 또 월드워 G라든가 이런 영화들도 계속적으로 경고를 우리한테 날리고 있는 것이죠. 영화의 코드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렇게 현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권력들은 예. 지금 현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조금 벌면은 엄청나게 돈잔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은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칼날을 벼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앞서 이제 월가 말씀해 주셨는데 재벌 문제 이런 네. 걸 다룬 드라마도 좀 나오고 있죠? 뭐 원래부터 없진 않았죠.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일부 재벌 드라마들이 조금 다른 성격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있어요. 달라요? 어떤 성격이냐면 예를 들어서 황금의 제국 같은 걸 보면 예전에는 재벌을 굉장히 동경하고 예. 그 재벌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일으키려고 하고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결혼할 그렸다면 수 없는가? 예. 그 속에서의 삼각관계.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많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려지고 있는 재벌가의 모습들은 아주 더럽고 아주 그 포악하고 반인륜적인 모습들로 많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숨가쁜 정치들을 통해서 뭐가 이합집산이 되는 걸 정치와 보여줘요. 경제가 맞물려 있는, 그렇죠. 유착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많은가 보죠. 이 상황은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에 의해서 재단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에서 상당히 싫어하겠어요. 예, 뭐 싫어하는 그 자체가 싫어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지만 네. 많은 그런 분위기들을 반영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 대기업들의 어떤 그 주인들이 예. 막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돈의 거래 또 비자금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비애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살릴 수 있는 엄정한 기준들을 우리가 많이들 요구하고 있는데 예. 그런 요구와 걸맞게 지금 황금의 제국 같은 드라마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상들을. 대기업에서 이런 드라마에는 광고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광고를 해야 뭐 14%, 15% 이렇게 시청률이 예. 나오면 거의 1,500만 이상이 보고 있다는 건데요. 네.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죠. 네. 어찌됐든지 간에 설국열차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 자본과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유통 그렇죠. 구조. 네. 네. 우리나라 영화 항상 한국 영화에 하면 스크린 독과점, 스크린 쿼터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우리 유통 구조 어떻습니까? 영화 유통 구조. 아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국열차는 이 사회 시스템, 특히나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신랄한 그 풍자를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독과점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얼마 전에 슬그머니 네. 1,000만이 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좀 역설적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 대중문화는 반문화적인 성격이 있고 예. 실제로 그 반문화적인 성격들이 갖고 있는 혁명적 가치에 대해서 주목했던 평론가들이나 연구자들이 많았는데 이런 게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화관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결과적으로 그 돈을 누구한테 주고 있냐면 자본가들한테 주고 있다는 얘기죠. 글쎄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모순이에요. 벗어나야 된다. 실제로 그 나와서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영화 한 편에 위안을 받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밖에 나가서 소리를 한 번 더 외칠 필요들도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외쳐야 되죠? 모르겠어요. 뭐 촛불을 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겠고 네.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그 의사들을 예. 꾸준히 이 시스템 안에서 펼치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들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툴은 뭐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광장들이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네. SNS도 근데 어떻게 보면 거대하게 보면 영화관에서 위로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나 이런 자괴감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직화해서 낼 것인가. 민주주의 사회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의 문화 코드, 영화, 드라마의 상당한 코드로 자리 잡은 갈등 문제에 대해서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벽이었는데요. 2451님입니다. 올해 추석 선물 평균 준비 비용이 27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저에게 27만 원은 넘사벽이지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한 돈으로 부모님께 맛있는 저녁 대접하고 올 겁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신동의 박봉선,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